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전류가 흐르는 자기장,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자기장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자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기장에 대해서도 공부했을 거예요. 바로 오늘은 이 자기장에 대해서, 즉 자석과 자석에 의한 힘 자기력, 그 다음에 자기장, 자기력선까지 선생님이랑 먼저 다시 공부를 해보고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인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직선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직선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선은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굉장히 우연치 않은 기회로 발견해낸 과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덴마크의 과학자 웨레스테드입니다. 웨레스테드가 이 현상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1800년대 초에는 전기와 자기 현상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현상으로 생각했어. 전기를 낀 물체는 전기를 낀 물체끼리 전기를 통과시켜.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철 같은 금속을 끌어당기지. 그런데 말이야, 1820년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학생들에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어. 왜 그러시지? 몰라. 너가 잘못됐나? 무슨 일이지? 나도 몰라. 넌 알아?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근처에 있는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이었지.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 나침반의 바늘은 어떻게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것일까? 웨르스테드는 이 현상에 대해 여러 차례 실험하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 웨르스테드의 발견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전기와 자기가 결합된 여러 법칙들이 발견되었어. 자, 영상 잘 보았나요? 자, 이 웨레스테드라는 덴마크 과학자는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안데르센 있죠? 동화 작가. 이 안데르센하고 동시대 굉장히 절친이었던 과학자입니다. 이 웨레스테드가 정말 우연치 않게 실험을 하다가 그 도선 주변에 나침반이 있었고 나침반이 전류가 흘려보냈을 때 움직인 거를 알아차고 그걸 그냥 넘겼더라면 그냥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넘겼더라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발명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한 이 작은 관찰이 결국에는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좀 자세히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그 호기심, 퀘스천 마크에서부터 과학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기와 자기력이 완전히 따로 떨어진 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웨레스테드의 발견을 통해서 둘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 라는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석, 자기부상열차, 그 다음에 발전기까지 전기를 만들어내는 여기까지 쭉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 나비 효과가 되는 거죠. 작은 발견이 굉장히 큰 생활에 편리와 그 다음에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자기장에 대해 선생님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석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클립이 딸려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센지. 자, 근데 이 자기력은요, 이 자석 이 모든 곳에서 동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 끝부분에서 더 세요. 보면 끝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놓기만 해도 달라붙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쪽도 이렇게 붙죠.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놔도 잘 붙지가 않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놔도 잘 붙지가 않아. 금방 떼어져. 여기는 이렇게 딱 달라붙는데, 그쵸? 그래서 자기력은요, 이 자석의 양쪽 극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립을 완전히 가까이 가져가기 전에 달라붙는 거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자기력이 미치는 힘의 영역이 있어요. 이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장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라면 냄새가 쫙 퍼지겠죠. 이 라면 냄새에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라면장. 그러면 라면장에서 가장 라면 냄새가 진하게 나는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라면이 있는 곳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 자기장에서도 가장 자기력이 센 거, 그거는 자석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자석 중에서도 양쪽 극에서 그 힘이 자기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임의로 선으로 표현해 놓은 거, 그걸 우리가 자기력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마저 또 하나만 설명을 하자면, 왜 우리 자석하면 나침반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미니 나침반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자석을 N극이 항상 빨간색이에요. 기억하세요. N극이 빨간색. 이렇게 갖다 대면은 나침반이 움직이는 거, 이 바늘이 자침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 나침반의 자침도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침반의 N극은 항상 어디를 향한다? 그렇죠. 북쪽을 향해요. 그래서 지금은 GPS라는 편리한 도구가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것이 없을 때 항해를 할 때에는 어디가 북쪽이고 남쪽인지를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 나침반이 N극이 북쪽을 향한다. 그거는 지구의 북쪽이 무슨 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S극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전기력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극 사이에 그거는 인력, 그 다음에 밀어내는 건 청력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력도요, 이렇게 N극과 S극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걸 우리가 인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S극과 S극, 그 다음에 N극과 N극, 선생님 붙이려고 해도 잘 부서지지가 않아요. 좀 가까이 보여줄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에요. 자기력도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인력과 청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자석은요, 이렇게 N극과 S극으로 구성이 되는데 N극은 항상 빨간색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자석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자기력에는 두 종류 힘이 있다. 1번, 2번. N극과 S극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그렇죠, 인력. 그 다음에 N, S, S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인, 그쵸,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뭐라고 했죠? 자기장. 그 다음에 자기력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표현한 게 바로 자기력 선을 통해서. 자, 여기 부분은 선생님이랑 자기장, 자기력선 이렇게 차례차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나침반이 지구의 북쪽, N극의 북쪽을 향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 신기하죠? 자, 지금 빨간 쪽이 지금 N극이에요. 지금 N극이 이렇게 북쪽, 우리 지구의 북쪽을 향하는 것은, 자 보세요. 어디 있나? 지금 다 N극이 북쪽을 향하고 있죠. 그쵸? 그것은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막대 자석과 같은데 이 막대 자석 중에서도 북쪽이 S극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S극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대 자석 주변에 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구 주변의 자기장. 자, 이 부분 왼쪽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구 자기장은 북극이 무슨 극이고 S극이고 남극이 N극이다. 그래서 나침반이 여기 위치한다면 저 빨간색이 북쪽을 향하는 거니까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그다음에 만약에 나침반이 여기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북쪽을 향하겠죠.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다 갖다 대볼게요.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이해되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 지구가 정말 막대 자석처럼 하나의 큰 자석인 거예요. 그런데 왜 지구 중심으로 막
이런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구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하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을 설명하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내부 구조가요. 가장 겉에 지각이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고 외핵과 내핵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진파에 의해서 가장 안쪽에 있는 내핵은 고체 상태이고 외핵은 액체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진파에 의해 선생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외핵은요, 액체 상태이고 철이나 니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바로 도체이죠. 얘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외핵도 같이 스핀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돈다. 그러면 이 도체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도체들 안에 있는 전자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고 거기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전류에 의해서 전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이나모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구 내부에 이런 자기장뿐만이 아니라 태양 폭발할 때 태양풍이 이렇게 확 지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이 태양풍에 의한 자기장이 같이 혼합되어서 현재 지구 자기장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연구해서 밝혀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식이고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라는 선생님이 추가해서 설명을 했고요. 지금부터 자기장이랑 자기력선 이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자기장입니다. 우선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막대 자석 주위에 정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철가루를 뿌린 그다음에 톡톡톡톡 살살살살 건드리면은 그 자기장에 따라서 이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철가루가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양쪽 끝에 가장 철가루가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자기력이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하겠지만 이 빨간색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N극.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방향이 되겠네요. 그쵸? N극에서 나와서 지금 S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게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밑에 정리해 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은요,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양극에 가까울수록 셉니다. 요거 플래시통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막대 자기장이 지금 공간이 달라지니까 나침반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자, 여기다 딱 고정시켜 볼게요. 그러면 빨간색 N극이 가리키는 방향만 우리 친구들이 잘 보세요. 유심히. 그럼 N극에서부터는 지금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빨간색이. 그쵸? N극에서부터 자기장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져서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S극 쪽으로 지금 빨간색은 이번에는 S극을 향해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S극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N극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항상 나침판에 놓고서는 자기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선으로 그려놓은 게 자기력 선이거든요. 자, 이어서 자기력 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렇게 보면 자기력 선이 이렇게 약간 둥글게 형성되는 거 볼 수 있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 요거를 이렇게 이 공간에 따라서 자기장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거 잘 기억하면서 자기력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력선은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보기 편하게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N극에서 나와서 쭉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밑에 방향은요.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과 같습니다. 특징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별표. 그 다음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회 시간에 등고선 공부한 적 있죠? 같은 높이의 선을 쭉 연결한 거 등고선이랑 똑같아요. 얘도 교차하거나 겹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기는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셉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N극과 S극 요 끝부분에 좀 촘촘한 걸 볼 수 있죠. 여기가 더 자기력이 센 거예요. 더 센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자기력선의 모양 한번 볼게요. N극과 S극.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서로 달라붙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N극, N극, S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자기력선이 되느냐? N극은 나온다 그랬죠. 자기력선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S극은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만 서로 붙지 않아요. 서로 밀어낸다 그랬었죠. 이거를 좀 더 자세한 그림으로 볼게요. N극과 N극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N극과 N극. 그 다음에 S극과 S극은 서로 얘도 마찬가지로 청력인데 얘는 지금 방향이 S극은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요. 청력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N극과 S극은 N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 N에서 S극. 요 자기력 선까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부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친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이 2차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3차원으로 구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얘를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얘가 도선의 어디를 향하는 건지를 잘 봐야 되는데 우선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거는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자석 주변에 그 자기력에 미치는 공간이 자기장이잖아요. 즉 자기장이 있다라는 거는 자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자석은 없고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쉽게 풀자면 이 말인 거예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형성된다. 즉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바로 자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될까요?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형성돼? 그 얘기는 바로 이 도선 자체가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오른손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른손이어야 돼요. 왼손으로 하면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가 지금 도선이에요.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위, 그 다음에 얘를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원형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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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자, 이 부분 선생님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흐를 때 얘가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 자, 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요 점선 그대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위쪽은 N극이 되고 아래는 S극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러면 화살표만 이렇게 그렸을 뿐인 거지 이 화살표는요 여러분 계속 이 방향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여기다 그 나침반을 놨다. 그러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N극이 향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놨다. 그러면 얘 화살표 방향이 어디예요? 이 위쪽이잖아요. 이렇게 나침반이 향하는 거예요. 이 뒤쪽에다 놨다. 그러면 어디예요? 화살표 방향대로 N극이 이쪽을 향하게 되겠죠. 이쪽. 그쵸?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화살표 방향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뒤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서 뒤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앞쪽. 자, 그래서 얘 잘 보세요. 이 나침반은 지금 뒤쪽에 있죠. 도선의 뒤쪽. 뒤쪽은 이렇게 될 거예요. 나침반이. N극이 이렇게. 왜냐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이다? 저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쪽. 자, 여기는요. 지금 도선 위에 있잖아요. 도선 위에 있는 건 화살표 방향 이 위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N극이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앞으로는 얘를 화살표로 나타낼게요. 이 나침반의 방향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될 겁니다. 얘는 지금 동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모양은 도선을 중심으로 한 원형이고요. 원 모양이고,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자기장의 방향도 당연히 반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는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그 세기가 증가하고, 도선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지게 되겠죠. 즉, 이 도선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고 멀수록 약해진다는 거예요. 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과의 거리분의 자석의 세기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허접한 그림을 다음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전류의 방향에 따른 자기장의 방향 변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키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아줄 때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전류가 위로 흐를 때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해서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죠. 요렇게 감아지는 거예요. 그 방향 그대로 요렇게 우리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 뒤에는 요렇게 되겠죠. 얘 지금 3차원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침반을 놓았을 때 이 화살표 자기장의 방향대로 N극이 가리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N극이 가리키는 거. 요걸 문제에서 물어본다라는 거. 나침반 여기 있을 때 어디 가리키냐? 여기 있을 때 어디 가리키냐? 여기 앞에 있을 때 어디 가리키냐? 요것만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방향만 잘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기장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반대가 됐어요. 이제 아래로 흐른대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래로 감아지는 방향. 얘는 지금 시계 방향이 되겠네요. 그쵸? 시계 방향 쪽으로 나침반 방향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그림에서 정말 이렇게 입체로 그려졌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하나만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또는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2차원 페이퍼에다 종이에다가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뒤에 칠판에다가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화살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살이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에 이렇게 날개가 있고. 선생님 훨씬 칠판에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 자, 보면요. 이 화살이요. 이렇게 여러분 쪽으로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이 화살이 날아오고 있는 건 요 끝에 부분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날아오는 요 점만 보이겠죠. 그치? 여러분을 향해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점으로. 얘가 지금 슝 여러분 쪽으로 뚫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거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반대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화살이 이쪽으로 날아갈 때는 이 끝부분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개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X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X자로. 자, 이거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이렇게 전류가 여러분 방향 쪽으로 튀어나오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어떻게? 반시계 방향. 이렇게. 얘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되겠죠. 방향이. 이거 이해될까요? 그래서 나올 때는 이렇게 반시계, 들어갈 때는 시계 방향. 요거를 우리가 플래시통에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요 표시입니다. 얘 지금 어떤 거라고요? 지금 화살이 나를 향해서 뚫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방향, 엄지손가락이 나 쪽을 향해 가지고 내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을 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 쪽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거, 전류가 여러분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 화면을 뚫고 뒤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쵸, 엄지손가락을 화면 쪽으로 한 다음에 내 손가락을 감아지게 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즉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반대가 되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만 우리 친구들이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찾아낼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너무 중요해. 자, 그래서 여기부터 볼게요.
전류 방향이 지금 아래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래로 한 다음에 감아줘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감아지는 게 내 손가락 감아지는 방향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얘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얘 지금 나침반이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으면 방향 어디예요?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근데 동서남북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가 동, 서, 남, 북이에요. 이거에 의하면 이 나침반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 거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 거다. 남쪽. 자, 얘는 지금 나침반이 앞쪽에 있죠. 앞쪽에 있는 화살표 이쪽. N극이 여기 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 무슨 쪽? 북쪽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편하게 그냥 화살표로 그림을 그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N극이 이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 유형 2 볼게요. 자기장의 방향. 이번에는 도선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까지 우리 친구들이 찾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 쉽게 할 수 있죠. 자,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 그 다음에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죠. 자, 그러면 이 나침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얘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뒤쪽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려지는 게. 그러면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여기 지금 동서남북이니까 얘는 지금 서쪽이 될 거야. 그쵸? 자, 얘 오른손가락 오른쪽으로 가리킨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앞쪽으로 오는. 얘 지금 앞에 아래쪽으로. 얘 지금 남쪽을 향하고 있네. 남쪽. 그 다음에 얘는요. 나침반이 도선 위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침반이 지금 아래쪽에 있죠.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한 다음에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 얘 지금 뒤쪽은 요렇게 이쪽으로 향하고 있겠네요. 그쵸? 얘는 지금 서쪽.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마지막 거 봅시다. 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왼쪽으로.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그 감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는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북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직선도선에 흐르는 그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연필 하나 세워놓고 전류의 방향 감아지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나침반이 아래에 있느냐 또는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을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되게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원형과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